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CME 클로즈와 CME 오픈이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이랑 똑같다. 평상시와 같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엇을 보면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페넌트, 어센딩, 디센딩 트라이앵글 삼각형 모양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방향성을 낼 건데 지금 현재의 위치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깨지고 저항 맞고 떨어진다면 하락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그랬죠. 이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깨고 나갈 확률이 더 높은데 여기서 깨고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깬다면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물론 깨고 나서 떨어지는 적도 있습니다. 바로 떨어지지 않고 깨고 떨어지는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는 깨고 떨어지는 게 더 낫겠죠. 일단 방향성을 이번 주에 봐야 되겠다. CNBC 인터뷰에서 바이낸스 CEO 창팽 자오는 6개월, 9개월 전보다 지금이 크립토 시장이 더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는 투기꾼들의 갑작스러운 유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붕괴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장기적인 건전성에는 좋은 징조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의 리셋 재설정이 매우 솔직한 것으로 크립토 시장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크립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간으로 끌어들였고, 그들은 단지 투기꾼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일들이 대규모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 것이 대규모로 발생된다면 시장이 과열되고 잠시 후 조정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미 6개월, 9개월 동안 벌어진 것이고, 그때 최고점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양방향으로 과도하게 움직이는데,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신자들만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 기술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있다. 창팽 자오는 테라 루나 붕괴로 촉발된 약한 핸드의 프레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전반적인 성장을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계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걸 끌고 갈 것이다. 교정은 사실 건강한 것으로 보고, 테라 루나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업계에서는 약한 플레이어들을 많이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하락한 후에 털고 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6만 8천, 6만 9천 달러였을 때보다 6개월, 9개월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이 업계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업계는 투자자들이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업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CNBC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탠베리 리서치 인터뷰에서 모건 클릭 디지털의 마크 유스코는 최근 비트코인 시장 구조에서 몇 번의 더 높은 저점과 더 높은 고점을 만드는 과정이 새로운 강세장으로 재탄생할 시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헤지펀드 모건 클릭의 유스코는 비트코인이 투기적 순환을 겪는다는 전통적인 투자를 따라가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은 겨울이 끝나고 주기상 봄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2024년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강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지막 두 주기를 보면 봄이 시작되면서 겨울이 끝나는 그 주기로 같은 날이 될 수 있으며, 봄은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각적인 강세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여름이 되면 다음 투기적 움직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24년에 다음 반감기를 예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열흘 이전부터 해왔으며 3번의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말합니다. 유스코가 도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떤 그림인지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셔야 됩니다. 로우 하이를 말하는 것으로 18,000불까지 올랐다가 다시 17,50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19,000불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21,000불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3번의 과정을 로우 하이로 계단을 만들면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유스코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스코는 이런 패턴은 꽤 좋은 강세 추세이며 아마도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의 수석 매크로 전략가 유리언 팀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경쟁에서 영향받지 않는 영역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얼비전의 라울 팔가의 인터뷰에서 팀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의 거대 기술인 애플과 비교하면서 업계에 대한 엄청난 존재감과 지배력을 비유했는데요. 매트칼페의 법칙에 따라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해당 네트워크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예를 보면은 아이폰의 연간 수익은 그들이 판매하는 모든 물건이 많을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가 너무 강해서 내일 만약에 훨씬 더 나은 아이폰을 발명하더라도 해당 네트워크에 능가할 수 없는,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네트워크는 강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게 나와도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계속 존재하고 시총 기준 상위 2개의 디지털 자산과 경쟁할 것이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상위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코인들, 다른 네트워크의 존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믿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이번 폭락장에서 큰 시험을 치른 것 같고 이 두 네트워크는 몇 년 전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크립토 시장이 빨리 규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두 자산은 벌써 그곳으로 나아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카르다노 개발자 IOHK가 발표한 업데이트에서 친환경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의 바실 하드 포크가 며칠 동안 지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술 관리자인 케빈 하몬드는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뒤로 미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실제 바실 하드 포크로 가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 29일이 출시 예정일이었고 바실 하드 포크는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하몬드가 IOHK 업그레이드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으며 바실과 관련해서 카르다노 사용자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스테이블풀 운용자 및 다른 사용자들과 매우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며 테스트넷과 메인넷 모두에 대한 업그레이드 경로에 대한 강력한 조언과 지침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롤아웃에 사용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고 교환 및 D앱, 다중화와 응용 프로그램 파트너와 카르다노 파운데이션과 개발자 파트너 매우 긴밀하게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